네, 전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이제 재치있는 입담 그리고 이제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죠.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은 2주 만에 뵙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못 나왔나요? 네. 휴가? 네. 저도 휴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됩니다. 이제 그리고 모레 금요일이 전당대회인데 찬탄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4명의 후보가 결국 이제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1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 예, 굉장히 관심입니다. 정말 여의도 정가에 정통하신 김 의원님의 분석 궁금합니다. 이제 뭐 오늘 이미 모바일 투표는 시작됐죠.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모바일 투표는 시작하고 내일은 이제 오늘 투표를 하지 못한 그런 당원들에 대한 이제 전화 네. 투표를 네.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20일 날 이제 청주 전당대회장에서 그 결과를 이제 까는 건데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그 반탄 찬탄 뭐 이런 구도보다는 당의 기득권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들과 당을 또 변화쇄신시키겠다는 네. 그런 계획파 이런 뭐 당권 주자 두 명의 그 프레임은 이렇게 섰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금요일 날 그러니까 1차에서 네. 과반 이상의 득표는 그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다만 이제 또 지난 2년 전에 이제 김장연대로 해가지고 그때도 김장연대였습니다. 당대표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김장 결선이 이제 김장 대결이네요. 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어제까지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혁 네. 당권 주자들끼리의 단일을 갖다가 특히 조경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간곡하게 입장을 가졌지만은 뭐 안철수 후보가 응하지를 않은 거니까 네. 결론은 단일화는 무산되고 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럼 최종 결선은 뭐 관건은 객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과반수를 득할 수 있을 건지 네. 아니면은 뭐 결선에 누가 올라갈 건지 이런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남았습니다. 김 의원님은 결선 가능성과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결선 가죠. 결선 가신다. 박 의원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갤럽인가요? 네네. 이것도 얘기하면 또 지금부터 이제 올려야 됩니다. 네, 이거 뭐 해야 되지? 하여튼 그 네. 정확한 그 수치는 네, 얘기 안 네, 하고 네. 두 분이 센 걸로 나왔고, 네, 네. 그죠? 앞서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나 두 분 중에 어느 분도 과반은 안 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결선을 지금 말씀하셨던 김장 이렇게 두 분이 올라가시게 되는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시겠죠. 예. 결선 투표가 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김 의원님 혹시 단일화가 무산돼서 만일 진짜 정말 반탄파 후보 2명 결선 간다 그러면은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했던 안철수 의원 책임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좀 방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 책임론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특히 한동훈 전 네.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뭐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했고 네, 그렇죠. 그런 마당에 뭐 당권 주자들이나 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고 네. 호소도 하고 그랬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네. 뭐 이 계획파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 정도는 냈지만은 네. 뭐 더 이상의 적극적인 뭐 그런 노력이나 활동은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일 결선에 흔히 말하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주창하는 이 계획파 당권 주자들이 한 명도 못 오른다고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좀 논란이 일부 있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이제 질문 4명을 똑같이 정청래 민주당 후보와 그러면 손을 내민 거 잡을 것인가 이 질문했는데 반탄파 2명은 아예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 가능성을 놓고 보면 반탄파 2명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면은 정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 두 분 중에 한 분 이러면 이거 전국은 점점 더 경색과 그야말로 강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뭐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니까 또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도 네. 자기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러가는 과정 네. 속에서 특히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강성 지지층 네. 이 강성 지지층은 보다 선명하고 또 뭐 그렇죠. 이 피가 낭자한 그런 시원한 어떤 걸로 뭐 알고 가죠. 그런 뭐 절규 목소리를 즐겨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뭐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소구력을 가졌던 거고 네. 이제 당 대표가 돼서 특히 이제 집권당 대표잖아요. 네. 집권당 대표니까 이제 지금은 송원석 비대위 체제는 한시적이고 가도기적인 체제니까 네. 요 시간 동안은 내가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요거는 뭐 시간이 오래 지나지만은 국힘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이제 나오면은 그 후보 그 대표하고는 지금처럼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지금 좀 흥미로운 분석이신데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오히려 그게 또 오히려 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신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 네, 물론 그렇게 돼야 그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야기가 잘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님의 캐릭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또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거나 지지하시는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당이 얘기했던 네, 네. 원칙에 비춰봤을 때는 참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 당대표 지금 정청래 당대표님이 어떤 캐릭터라든지 특색 이런 거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어느 누구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다 똑같이 그 부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네. 그리고 나서야 통합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 해왔기 네,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 두 분 중에 한 분 특히 요즘에 엄청나게 날카롭게 얘기하신 장동혁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면 참 대화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네. 김문수 후보가 낫다고 보세요 그럼? 김문수 후보님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다르진 않는데 네. 뭐 상대적으로 보면 요즘 장동혁 후보가 더 날카롭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김문수 후보고 장동혁 후보고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틀 뭐 앞두고 있으니까 네. 우리 당 흔히 말하는 강성 지층 네. 기존 오랜 뭐 또 기득권 기반에 뭐 기초한 그런 또 당원들에게 뭐 좀 비율을 맞추려면 네. 지금 와가지고 뭐 정청래 당 대표하고 뭐 당 대표 되자마자 나는 악수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네. 대화 타협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에 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집권당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네. 위해서는 집권당 대표로서 야당하고 협치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밖에 뭐 없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님도 대표가 되신 뒤에 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때 이제 악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네. 일종의 뭐 레토릭이었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대화를 해야죠라고 얘기는 하신 바가 있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권당 대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을 갖고 계신데 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 새로 선출될 당 대표가 저희는 이제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보니까 내란에 대해서 계속 찬성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고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자꾸 이런 식의 하시면 참 대화하기 어려운 거 맞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당권을 갖다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는 그 당원들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당원들의 비만 맞추고 그렇게 하면 우물 속에 개구리가 되고 그러면 수권 정당의 당으로서의 당장 10개월 후에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가 있는데 네.
우리 당이 그럼 작년 12.3 비상계엄에 그 오판을 갖다가 뭐 잘했다 그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로 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계속 옹호하고 내년 6.3 선거에서 윤석열 김건희 간판대 걸고 선거 치를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뭐 자정 노력하고 저는 변화 쇄신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드루킹 정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님과 이제 협상을 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말씀이라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는 게 사실 정치권의 금원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당 질문이 나왔는데 홍준표, 이준석 둘 중 누구 복당시키냐는 그 질문에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우는 홍준표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만 이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바로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의원의 위기의식과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이 옳고 강하다고 SNS로 응원글을 보냈는데 한때 톰과 제리로 불렸던 이 두 분 사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기애애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노원에서 네. 그때 뭐 선거구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상당히 한동안 또 연수지간으로 지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 지나고 나면 아유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 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들은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그래도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나름 처절한 몸부림 가져가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동병상련의 또 아픔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교감하는 겁니다. 하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완주를 해서 승패 관계없이 네. 향후 정치적인 그 좀 그 말은 입지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뭐 안철수 의원님만 따로 떼놓고 보기보다는요. 이번에 이제 명확히 탄핵에 찬성하시는 찬탄파?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전당대회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끼리 결선에 올라가고 뭔가 승부가 나는 그런 네. 모습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과연 이 당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의 앞으로 미래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속에서 뭐 안철수 의원, 뭐 조경태 의원, 뭐 밖에 있는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반탄 후보들이 당 대표를 거머쥔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의 연대 가능성을 한번 뭔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은 공공연하게 네. 마지막 기회다. 네. 당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오셨는데 이번 전당대회도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취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전당대회가 지금 말씀은 뭐 전통적인 당원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네.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전혀 바뀔 가능성이 안 보이는 형국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 안에서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뉴스나 이제 시사 프로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전한길 씨 얘기였습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후보에게 이제 이른바 밸런스 게임 질문했는데 한동훈 내년 재보선에 만일 공천한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냐 전한길 씨냐를 놓고 물었는데 전한길 씨라고 아주 강하게 한마디로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아침 화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네. 장동혁 후보가 바로 그 입장을 이제 낸 건데 네네. 참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네. 아니 뭐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지난 뭐 엄동설안에 이분이 뭐 윤석열 탄핵 정부에서 나름 아스팔트 위에서 네. 뭐 나름 역할과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말로 국민의힘 기초위원 강력위원 아니면은 뭐 당원으로서 1년 경험이 있습니까? 10년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루아침에 셀럽이 돼가지고 우리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뭐 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거기에 후보들이 뭐 일정 부분
부안해동하고 뭐 네. 이런 뭐 어제처럼 그런 뭐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아직 정치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정치라는 게 이게 참 오묘한 건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김건희 여사만 하무 11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라는 것은요. 네. 이 정리와 도리, 예? 이 근본 기본이 네. 없으면 정치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길 씨 같은 분도 진정한 이제 본인이 보수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한다면은 네.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 기본을 분명히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네. 학습하고.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전대를 끝으로 그러면 전환길 씨 영향력은 조금 그럼요. 이게 당연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네. 그런 분이 우리 전당대회를 이렇게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들의 당권 주자들의 메시지가 비전이 읽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분이 이렇게 전당대회 그냥 흥행에 뭐 자기 말로 중심에 서서 막 이렇게 네. 뭐 분위기를 좌지우지 다 펴고 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뒀다는 게 참 뭐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